안녕하십니까. 생생매거진 오늘 박은정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가 주관한 2023년 안심식당 지정운영 사업에서 대구시가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세종시에 이어서 2위를 차지했습니다. 사업 파트너로 참여한 대구 중구도 전국의 226개 기초지자체 가운데 3위에 올랐는데요. 안심식당은 코로나19가 확산하면서 도입됐습니다. 감염병이 확산하면서 찌개나 탕을 여럿이 같이 떠먹는 것을 기피하게 됐고, 이런 식문화의 안전함을 더하기 위해서 안심식당이 도입됐습니다. 음식 덜어먹기와 위생적인 수저 관리, 종사자 마스크 쓰기와 같은 3대 과제를 잘 지키는 음식점 중에서 지자체가 지정을 했고요. 지정된 안심식당들은 식문화 개선과 관련된 물품을 지원받습니다. 코로나19는 이제 종식됐지만 위생적이고 안전한 외식 문화는 계속돼야겠죠. 대구에는 3천여 곳의 안심식당이 있습니다. 신뢰받는 음식점으로 대구의 식사 문화 계속 높여나가기를 바랍니다. 1월 24일 수요일 생생매거진 오늘입니다. 먼저 안동과 포항 울릉령대에서 그곳 날씨와 소식 듣겠습니다. 안동입니다. 오늘도 많이 춥습니다. 경북 내륙과 북부 산지에 모두 대체로 맑은 가운데 강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오늘 아침 기온은 안동 영하 9도, 영양 영하 11도, 의성 영하 12도 등입니다. 낮 최고 기온은 봉화 영하 3도, 청송 영하 1도 등으로 대부분의 지역에서 영하 1에서 3도 안팎으로 오르겠습니다. 그러나 바람이 강하게 불어 체감 온도는 더욱 낮습니다. 두꺼운 외투와 옷 꼭 껴입으시고요. 수도 계량기 동파 사고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의성군이 올해 학교급식에 8억 9천만 원의 예산을 지원합니다. 예산은 학교 무상급식 지원과 친환경 농산물 지원, 우수식재료 구입비 지원, 우유급식 지원 등 총 6개 사업에 사용되는데요. 특히 우수식재료 구입비를 지난해 대비 60% 증액한 만큼 친환경 농축산물과 지역 내 우수식재료가 학교에 공급되어 학교 급식의 질을 올릴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오는 3월 새학기부터 지역 내 44개 2,400여 명의 유치원, 초중고 학생들은 보다 안전하고 양질의 학교 급식을 제공받을 수 있게 됩니다. 더하여 의성군이 추가로 학교 우유급식 무상 지원을 확대합니다. 농림축산식품부가 주관하는 2024년 학교 우유급식 확대 공모사업을 통해 사업비 8,100만 원을 추가 확보했는데요. 이에 무상 지원 대상자 외에 학생 611명이 추가로 무상 우유급식을 지원받게 되었습니다. 지역 여건에 맞춰 다자녀, 다문화 가정 등이 추가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고요. 올해 총 대상자는 1,037명으로 250일간 지원받게 됩니다. 이번 사업을 통해 가정의 경제적 부담 경감과 성장기 학생들의 영양 불균형 해소, 그리고 건강 증진에 도움이 되길 바라고요. 우리 우유 소비에 어려움을 겪는 낙농산업에도 도움이 됐으면 합니다. 지금까지 안동이었습니다. 이어서 포항입니다. 살을 애는 듯한 추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경북 동해안 아침 기온 영하 9도 안팎을 기록했고요. 한낮 기온은 0도에 그치겠습니다. 특히 포항과 경주에는 강풍주의보가 발효돼 있어 체감 온도는 더 낮겠습니다. 이 추위는 내일까지 이어지겠고 모레부터는 기온이 조금씩 오르겠습니다. 현재 전해상에 풍랑특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물결은 동해 남부 먼바다에서 최고 5.5m까지 매우 높게 일겠습니다. 그제 오후 6시 20분쯤 울진군 금강송면 텅스텐 광산에서 굴착 작업을 하던 중 물이 쏟아지는 사고가 발생해 2명의 사상자가 나왔습니다. 이 사고는 동굴처럼 생긴 갱돈의 수평 640m 지점에서 텅스텐을 채굴하기 위해 굴착 작업을 하다가 안쪽에 가득 차 있던 물이 터지면서 발생했는데요. 이 텅스텐 광산은 일제강점기부터 채굴이 이루어졌는데 그동안 채굴과 중단을 반복하다가 이번 달 2일 채굴을 다시 시작했고요. 시작한 지 20여일 만에 이번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한편 지난 2022년 10월 경북 봉화광산에서 매몰 사고가 발생한 지 1년여 만에 인접한 울진의 광산에서 사고가 나면서 이 광산 안전관리 문제가 다시 도마 위에 올랐는데요. 최근에는 울진과 봉화 경계에 있는 폐광산에서도 금맥이 발견되면서 광산 채굴이 본격화되고 예상되는 만큼 광산 작업 시에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해서 철저한 대비가 필요해 보입니다. 지금까지 포항이었습니다. 이어서 울릉입니다.
울릉도와 독도에 강풍 경보와 대설 경보가 발효 중입니다. 최대 풍속 초속 8m 안팎의 강한 바람과 함께 시간당 0.5cm의 눈이 내리고 있습니다. 이 눈은 내일 오전까지 내리다 그칠 전망입니다. 현재까지 27.6cm의 눈이 쌓여 있으며 섬 일주도로 내수전 터널에서 주감 구간은 월파로 인해 도로가 통제된 상태입니다. 현재 기온은 어제보다 2.8도 낮은 영하 5도, 체감 온도는 영하 10도로 더 낮겠습니다. 당분간 칼바람과 함께 강추위는 이어지겠습니다. 동해중부 안쪽 먼바다에 풍랑경보가 발효 중입니다. 북서풍이 불며 바다의 물결 3에서 5m로 매우 높게 일겠고요. 내일도 바다의 물결 2에서 4.5m로 계속해서 높게 일 전망입니다. 오늘 기상악화로 인해 여객선 운항은 전면 통제됐습니다. 울릉군이 어제 경상북도 교육청과 울릉형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 지정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협약기관은 각 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역량과 자원을 최대한 활용해 지역인재 양성 시스템 구축, 공교육 분야 지원 확대 등 울릉형 교육발전특구 주요 사업에 대해 상호 협력할 계획입니다. 울릉군은 이번 사업이 학교 복합시설을 활용한 늘봄교육, 유보통합의 성공적인 모델을 마련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는데요. 앞으로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 1차에 도전하며 시범지역으로 지정받기 위해 행정력을 집중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군민이 체감할 수 있는 의견 반영을 위해 인터넷과 우편으로 1월 말까지 다양한 의견을 받고 있습니다. 이번 기회를 통해 지역 인재들이 울릉에 정착해 꿈을 찾고 일자리를 갖는 울릉형 교육 선순환 체계가 만들어지기를 기대합니다. 지금까지 울릉이었습니다. 대구 농수산물 도매시장 운영을 담당할 대구 농수산물 유통관리공사가 지난 5일에 공식 출범했습니다. 시 직영사업소에서 지방공사로 전환된 건데요. 어떤 점이 달라지는지 김상덕 사장 연결해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 사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대구 농수산물 유통관리공사 김상덕 사장입니다. 네, 대구 농수산물 유통관리공사 초대 사장으로 취임을 하셨습니다. 소감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대구 도매시장은 전국 최초로 시 직영사업소 운영체제에서 지방공사인 대구 농수산물 유통관리공사로 운영 주체가 변경되었습니다. 네. 따라서 매우 중요한 전환점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이제 급변하고 있는 유통 환경을 극복하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우리 공사는 경영 혁신을 통해서 전문성과 투명성 그리고 효율성을 가진 조직으로 만들어갈 생각입니다. 예. 앞으로 공사와 도매시장이 지속 가능한 발전을 이룰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겠습니다. 네, 공영 도매시장 관리 체계를 기존의 시 직영에서 이제 지방공사로 전환한 건데 이게 네. 전국에서 첫 그 사례라고 들었습니다. 관리 체계를 전환한 이유, 배경을 좀 설명을 해주십시오. 네. 대구 농수산물 도매시장의 매출액이 지난해 1조 2천억 원을 넘었습니다. 이거는 전국 34개 공영 도매시장 중 세 번째로 큽니다. 예. 하지만 그 2002년 도매시장 운영 평가에서는 저희가 중위권에 머물렀습니다. 시 직영 체제에서 이제 보면 잦은 그 정보 순환 때문에 네. 전문적인 관리와 운영에 좀 한계가 있었습니다. 또한 그 주차장과 관련상가 관리가 또 대행 관리되면서 시설 관리의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렇군요. 네, 실제 거래 규모 기준으로 전국 1위, 2위, 4위에 해당하는 서울 가락시장과 강서시장 그리고 경기도에 있는 구리시장은 출범 당시부터 지방공사 체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매출액은 전국의 30여 개 공영 도매시장 중에서 세 번째로 큰데 네. 2022년에 그 평가에서 도매시장 운영 평가에서 중위권에 머물렀다. 그래서 이제 지방공사 체제로 운영되면은 이런 그 운영 쪽에서 더 효율적으로 운영이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되는데 이렇게 새로 조직된 농수산물 유통관리공사 규모 역할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세요. 네, 저희 대구 농수산물 유통관리공사는 농산식품의 유통을 원활하게 하고 적정한 가격을 유지하는 걸 설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네. 그에 따라서 규모는 사장, 비상임 이사와 감사 등 6명의 임원으로 구성되어 있고 조직은 1처, 1실, 5팀, 68명 규모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네.
그리고 역할은 그 농수산물 외에 축산물, 한약재 등 3개의 도매시장의 관리와 운영을 맡게 됩니다. 구체적으로는 도매시장 법인과 중도메인에 대한 지도 감독, 그리고 농수산식품의 유통구조 개선 등의 역할을 수행하게 됩니다. 예. 유통환경이 급변하면서 도매시장들도 위기를 맞고 있다고 하는데 대구 농수산물 도매시장은 어떤가요? 네, 아시다시피 그 도매시장의 위기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오프라인에서는 가락시장의 입지가 독보적입니다. 네. 그리고 또 대형마트의 영향력이 매우 큰 상황입니다. 또한 그 다양한 유형의 온라인 채널이 확대되면서 생존하기 위한 전략을 짜기가 매우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렇지만 변화를 두려워하기만 하고 현실에 안주할 경우에는 생존하기조차 어려운 미래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예, 저희는 과거와 다른 방식의 비전과 전략을 세우고 실천할 계획입니다. 예.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공사의 주요 과제 어떤 게 있을까요? 향후 저희 그 공사의 운영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소통입니다. 소통이요. 네, 도매시장을 찾는 고객에 대한 공공 서비스를 강화하고 여기에 계신 유통인, 출하자, 소비자에 대한 소통을 확대하겠습니다. 네. 즉 그 이해관계자와의 끊임없는 대화와 협력을 통해서 도매시장 운영의 효율성과 시장 활성화를 도모해 나갈 것입니다. 예. 네, 이를 위해서 도매시장 비전과 방향 등 모든 면을 적극적으로 공유하면서 함께 추진할 방침입니다. 네. 공사 전환의 목적이 이제 투명하고 전문적인 농수산물 거래 질서를 확립해서 생산자와 소비자 모두가 더 나은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이 가능하려면 유통 마진을 좀 줄여야 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어떻습니까? 네, 사실 매년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가 농산물 유통 마진에 대한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 결과를 보면 산지에서 도매 단계, 소매 단계로 이어지는 과정에서 도매 부분의 유통 마진이 상대적으로 낮습니다. 도매 부분의 유통 마진은 평균적으로 10% 이내이기 때문에 네. 소매 부분에 비해서 굉장히 낮은 수준입니다. 도매시장은 그 시장의 원리에 따라 수요와 공급의 조절을 하기 때문에 네. 생산자들이 더 높은 가격을 받고 소비자들은 더 낮은 가격을 지불할 수 있도록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유통 마진을 줄이기보다는 수요와 공급을 잘 조절해서 생산자와 소비자 모두 혜택을 보도록 하겠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 대구에 오시기 전에 서울시 농수산식품공사 유통본부 부장 그리고 농협경제연구소 연구위원을 지내셨습니다. 자, 앞으로 이 농산물 유통 혁신을 위해서 어떤 사업들 좀 계획하고 계시는지요? 네,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는요. 대구 농수산물 도매시장의 도약을 위해서 생산지와 소비지의 연계가 필요합니다. 네. 연계를 통해서 거래 물량을 확대하는 데 집중하겠습니다. 또한 온라인 사업 그리고 빅데이터 등 디지털 전환 분야의 신성장 사업을 적극 도입하기 위해서 노력할 계획입니다. 네. 무엇보다 지금까지 소홀했던 분야로 생각되는 지역사회 그리고 시민들에게 기여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들을 고민하고 실천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 도매시장 이전 사업도 계속해서 관심을 받고 있는데 현재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네, 현재 도매시장이 1988년에 지어져서 노후화된 시설 및 물류시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또한 주차 공간이 부족해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따라서 미래의 유통 환경을 대응하고 선진화된 도매시장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이전이 필요합니다. 네. 따라서 2031년까지 달성군 합의면으로 옮기는 이전 사업은 지난해 12월 농림축산식품부의 시설 현대화 사업 공모 신청을 했습니다. 올해 다음 달 2월 심사 결과를 앞두고 있습니다. 네. 이후에 세부 절차들이 있는데 차질 없이 수행되도록 박차를 가할 계획입니다. 자, 농수산물 시장이 이렇게 이전을 하게 되면 지역 농수산물 유통에 큰 변화가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예, 물론입니다. 이전하게 되면 인공지능, 빅데이터, 로봇 등 디지털 전환에 기반한 유통 혁신의 도매시장으로 탈바꿈될 것입니다. 네. 네. 기존 도매시장의 3대 기본 기능 중에 하나인 물류 부분에 획기적인 변화가 일어날 것으로 생각됩니다. 특히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결합한 스마트 도매시장으로서의 달라진 모습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네. 또한 친환경 급식 사업 등 미래 신성장 사업의 추진에도 커다란 전환 계기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렇게 달성군 합의면으로 이전이 계획이 돼 있어서 지금 매천시장의 노후시설 개선이 좀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다. 시장 상인들 사이에서는 그런 염려도 나오고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네, 그렇지 않고요. 지난해와 달리 올해 시설물 유지 보수 예산을 비교하면 예. 올해 공사의 유지 보수 예산이 오히려 증가됐습니다. 예, 현재 시장에 최적화를 하는 건 매우 중요한 과제입니다. 따라서 공사는 현재 시설의 유지와 관리 및 보수에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네. 또한 그 대규모 수선이나 개보수 작업이 있을 경우에는 대구시로부터 예산을 지원받아서 사업을 수행할 계획입니다. 2022년 화재가 발생한 농산 A동에 대한 재건축 공사는 대구시에서 총 사업비 99억 원을 들여서 추진 중입니다. 네. 올해 중으로 실시 설계하고 착공을 통해서 내년 6월에 준공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이전 사업과는 별개로 노후 시설 개선은 계속해서 이어가겠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네, 지금 절을 앞두고 있습니다. 사과와 배는 차례상에 꼭 올리는 과일들인데 지금 값이 너무 많이 올랐습니다. 공사 출범 후 첫 명절인데요. 농수산물 가격 어떻게 관리하실 계획이신지요? 네, 공사는 그 농축산물 수급 및 가격 안정을 위한 그 대책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네. 사과, 배, 배추, 조기, 쇠고기 등 중점 추진 관리 품목을 정해서 집중 관리할 계획입니다. 농수산물 도매시장의 공급 물량을 점검하고 또한 산지 출하를 독려하고 도매시장의 수급과 가격 안정에 집중을 할 계획입니다. 네. 또 무엇보다 원산지 및 출하자 표지 사항을 홍보 및 지도하게 되고요. 시민 편의 제공을 위해서 설 성수품 가격 동향을 제공하겠습니다. 또한 설 연휴 10일 동안 주차장도 무료 개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군요. 자, 끝으로 지역민에게 전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한 말씀 더 해주십시오. 네. 대구 농수산물 도매시장은 전국 3대 시장으로서의 자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올해 공사 출범에 따라서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는 원년으로 삼아서 성장 기반을 다지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도매시장의 성장이 지역사회의 성장에 도움이 되도록 함으로써 시장의 변화가 시민 여러분들에게 체감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김상덕 대구 농수산물 유통관리공사 사장이었습니다. 지났습니다. 새해가 되면 올해는 꼭 달성해야지 이런 목표 하나쯤은 세우게 됩니다. 또 금연하고 싶은 분들이 꼭 계실 텐데요. 서유리 리포터가 관련 정보 준비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 담배 안에 들어있는 유해 성분들은 흡연자에게 암, 호흡기와 심혈관 질환 등을 일으키고요. 또 간접 흡연을 한 사람의 건강까지 위협합니다. 올해 금연하겠다는 목표를 세웠다면 지역에 있는 금연 클리닉에 도움을 청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네. 구체적으로 어떻게 금연을 도와주는지 대구 수성구 보건소 금연 클리닉 제가 다녀왔거든요. 현장 소리와 함께 금연 클리닉 공승란 상담사의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3 나왔네요. 3까지는 정상입니다. 여기서 조금 더 피시게 되면은 삐삐삐 소리가 나게 됩니다. 개인별 1:1 상담식으로 상담하고 전화나 문자를 드리고 6개월간 꾸준히 해서 관리를 해드립니다. 등록할 때 니코틴 의존도 검사를 해서 약하게 나온 경우에는 행동요법으로 금연할 수 있도록 하고 중정도나 좀 높게 나오면은 보조제나 먹는 약으로 처방받을 수 있도록 안내도 해드립니다. 보조제나 금연약을 기피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럴 경우에는 한방실에서 금연침을 시술받을 수 있도록 도움드리고 있습니다. 금연을 시작하게 되면은 체내의 니코틴 농도가 떨어지면서 신체적, 정신적으로 다양한 반응이 나타나는데 이것을 금단 증상이라고 합니다. 짜증이 나거나 잠이 오지 않는다거나 하는 등등의 반응인데요. 이것이 흡연자들이 금연에 실패하게 되는 원인이 됩니다.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금연 성공률을 높이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니코틴 의존도에 따라서 치료법도 다른데 기준은 뭔가요?
네, 이 의존도를 검사했을 때 0에서 3점까지는 약함, 4에서 6은 중간, 또 7에서 10점까지는 의존도가 비교적 강한 상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네, 협심증이나 심근경색, 뇌졸중이 있는 경우에는 보조제 사용이 어려워서 금연 침으로 또 치료를 하는데요. 그렇군요. 네, 이렇게 건강이나 또 자신에게 맞는 방법으로 금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클리닉을 찾은 시민의 이야기입니다. 예전에는 군에 가면은 의무적으로 하루에 이제 10개씩씩 전부 다 이렇게 지급을 해줬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뭐 담배를 안 피우고 주위에 담배 나눠주고 이랬는데 휴식할 때 아무 할 일이 없더라고 또 힘들고 이래가지고 그래 어쩌지 않게 이래 담배를 늦게 배우게 되었습니다. 금년 클리닉실에 오게 된 계기는 주위에 친구들 중에서도 또 성공한 사람도 있었고 손주들이 태어나다 보니까 할아버지 입에 냄새도 나고 이러니까 애들이 안 올라 그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애들하고 좀 더 친밀하고 가까이 있으려 그러니까 이것은 달라져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금연을 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또 요즘은 이래 들어서 보면은 금연 장소가 이래 많게 되고 특히 아파트 같은 경우는 또 이래 공동체 생활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 흡연할 수 없다 보니까 이 추운데 바깥에서 피운다는 것도 상당히 곤욕이고 이건 사람이 할 짓이 아니다 싶어가지고 이번에는 굳게 마음 먹고 금연을 하려고 작정하고 금연 그릇이 도움을 받으러 왔습니다. 식구들한테 특히 손주들한테도 다 알렸습니다. 공개적으로. 그래야 제가 이 마음을 또 돈독이 먹고 실패하지 않을 확률이 단 크겠나 싶어가지고 그래 이제 이번에 가지고 이제 한 열흘 남짓 됐습니다. 열흘 남짓 됐는데 가급적이면은 요즘엔 좀 술자리도 좀 피하고 또 이래 물도 좀 이래 많이 마시면서 취미 생활이라든지 하는데 중점적으로 흡연 생각이 안 나도록 노력하고 있는 중입니다. 아주까지는 잘 지탱하고 있습니다. 금연을 성공시켜가지고 자녀들한테 가족들한테 자랑하고 싶습니다. 혼자 금연하려는 것보다는 금연 클리닉에 가는 게 아무래도 성공 확률이 더 높겠죠. 네, 당연하죠. 이 금연 클리닉에 가면 금연 보조제를 받을 수 있는데요. 금단 현상을 억제하기 위한 껌과 비타민, 흡연 충동을 조절할 수 있게 도와주는 패치, 또 손지압 도구까지 있고요. 구강 건강을 위한 치약과 칫솔도 함께 받을 수 있습니다. 설마 이게 다 무료로 주시는 거예요? 네, 무료로 보건소에서요? 줍니다. 아낌없이 와. 드립니다. 네. 네, 그래서 금연 클리닉에 등록해서 6개월 동안 금연에 성공을 하면 또 아까 받은 거 외에 혈압계와 체중계 등 건강 관련 물품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런 금연을 어떻게 하면 좋을지 황신의 담당자의 이야기 들어보시죠. 금연은 혼자만의 노력으로 성공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제 본인의 노력의 의지와 주변인들의 지지가 조화가 이루어질 때 성공적인 금연이 이루어진다고 볼 수 있는데요. 금연 결심자들은 가방이나 차집과 같이 주위 환경에서 담배, 라이터 같은 흡연 도구들을 모두 버리고 마음에 맞는 사람들과 같이 금연을 약속하고 감시를 하게 되면은 홀로 금연을 하는 것보다 더 큰 금연 동기부여를 가질 수가 있습니다. 흡연량을 서서히 줄여가는 방법이 감연법과 이제 한 개피 한 모금도 피우지 않는 단연법이 있는데 단연법이 금연 성공에 더 효과적이어서 단연법을 권유하고 있습니다만 감연법을 선택해야 한다면 오랜 시간 이어지지 않게 기간을 정해두고 다시 단연법으로 넘어오는 것이 바람직하겠습니다. 본격적인 금연 방법에는 니코틴 대체요법과 약물요법 두 가지가 있는데요. 보건소 금연 클리닉은 상담을 기반으로 한 니코틴 보조제 요법으로 금연을 하도록 도와주고 있습니다. 대상자에게 적절한 니코틴 보조제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올바른 사용법, 주의점, 부작용을 알려주며 전반적인 금연 수용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금연 시 문제 해결 및 대처 방법, 금연 지식 제공, 만성질환 연계 상담, 재흡연 예방에 대해서 대면 상담을 기본으로 하고 대면이 힘들 시에는 전화와 문자 상담으로 금연을 포기하지 않도록 지지하고 있습니다. 주변인과 전문가에게 도움을 청해서 포기하지 말고 계속 도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금연 클리닉에 가면 금연을 결심할 수밖에 없는 그런 공간이 있다면서요? 네, 저도 여기 보고 제가 흡연자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이제 이걸 보고 되게 충격을 받았는데 네. 하루에 한 갑씩 담배를 피면 1년 동안 몸에 이제
쌓이는 탈의 양이 1g의 검은 콩 48개 분량 정도라고 하더라고요. 매일매일 한 갑씩 담배를 피면 1년 동안 쌓이는 양이요? 네. 근데 검은 콩 48개라고 하면 이렇게 잘 감이 안 오잖아요. 근데 거기 유리병으로 이걸 액체화시켜서 만들어 놓은 공간이 있어요. 이걸 보니까 유리병이 가득 찼더라고요. 시커먼 타르가. 흡연하시는 분들 충격 받으시겠네요. 네, 이게 다 몸에 쌓이는 거니까 절대 이제 흡연은 금물이라는 사실을 또 한 번 더 깨닫게 된 순간이었습니다. 결심을 하게 되는 공간입니다. 네. 각 지역 보건소의 금연 클리닉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을 하니까요. 새해 금연 결심한 분들은 꼭 방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서유리 리포터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묻고 듣고 생각과 마음을 나누는 방송. 지금 여러분께서는 대구 경북을 보고 듣는 생생 매거진 오늘을 함께하고 계십니다. 생생매거진 오늘 수요일 순서 함께하고 계십니다. 11시 30분 지났습니다. 기자의 눈으로 지역의 현안과 이슈를 들여다보는 순서입니다. 경북일보 전재훈 기자와 오늘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준비한 소식은 뭔가요? 네, 대구시가 대구국제공항의 노선을 확대하기 위한 노력에 나섰습니다. 통합신공항 개항에 앞서서 다양한 노선을 확보하면 안전적인 조기 정착을 이룰 수 있다라는 취지로 이렇게 나섰는데요. 네. 이와 더불어서 코로나19로 급감했던 이용객 수도 회복될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먼저 대구공항 이용객 추이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코로나19 확산 당시에는 하늘길이 막히면서 여객 수가 아주 크게 감소했었죠? 네, 엄청나게 감소했습니다. 예. 그 한국공항공사 통계를 살펴보니까 코로나19가 발생하기 전에 2019년 대구공항의 운항수는 3만 1,200여 편이었고 여객수는 466만 9천여 명을 기록했습니다. 네. 화물도 당시 3만 톤 이상의 수준이었는데 하지만 코로나19가 발생한 2020년 운항수는 1만 2,990여 편, 그러니까 거의 절반의 수준에도 미치지 못하는 정도로 이제 운항수가 줄었고요. 네. 그리고 여객수도 174만 9천여 명으로 크게 하락했습니다. 화물도 1만 톤 정도 수준으로 3분의 1 수준으로 이제 떨어졌고요. 2021년과 2022년까지 코로나 확산이 이제 계속 이어지면서 운항수와 여객수 모두 비슷한 수준으로 계속 하락한 상태로 유지가 됐습니다. 네, 코로나19 유행으로 정말 항공업계의 시름이 깊었던 그 3년 의 기간이었습니다. 지난해부터는 사정이 조금씩 나아졌죠. 네, 우선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가 해제되고 점점 이제 항공업계에서도 여객수를 다시 확보하기 위한 노력에 나섰는데 작년에 보니까 대구공항 여객수가 다시 300만 명을 넘겼습니다. 예. 네, 여객수는 총 330만 2,100여 명으로 집계가 됐는데 전년도 대비 46% 이상 증가한 수준이고요. 그리고 코로나19 이전에 2019년 당시 여객수의 이제 70% 수준까지 회복한 걸로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네. 특히 국제선 운항이 재개되면서 자연스럽게 이용도 늘었는데 지난해 국제선 왕복 여객수는 115만 5천여 명으로 이제 코로나19 확산 사태가 심각해서 여객수가 가장 많이 감소했던 2021년도와 이제 비교하면 180배 이상 증가한 수준입니다. 그렇군요. 노선도 이제 점점 확대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지난해 대구공항 운항 노선이 2만 200여 편으로 이제 전년도 대비해 50% 이상 늘었습니다. 이 중 국제선은 같은 기간 700여 편에서 7천여 편으로 10배가량 증가했고요. 네. 코로나19 위기를 넘긴 항공사들이 본격적으로 국제선 운항에 나서면서 많이 이제 그 이용객이 늘었고 특히 일본행 왕복 노선이 2,500여 편으로 가장 많이 유치가 됐습니다. 네. 그리고 지난해 대구 공항을 이용한 여객 가운데 14% 정도가 이제 일본과 대구로 오가는 노선을 이용을 했고요. 태국 방콕으로 오가는 이제 노선도 12만 명 이상 이용해서 코로나19 확산 이전인 2019년 해당 노선 여객수에 근접한 걸로 이렇게 확인이 됐습니다. 네. 정말 코로나19가 심각할 때는 다시 네. 비행기를 탈 수 있을까? 이런 생각까지 들었었어요. 맞습니다. 많이 예. 걱정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올해는 대구공항을 이용할 시도민들이 더 늘어나지 않을까 싶어요. 네, 안 그래도 그 한국공항공사 대구공항에서 올해 목표 여객수를 400만 명으로 잡았습니다. 올해 1월 기준 하루 평균 25편의 국제선이 대구공항을 오가고 있고 현재 운행 중인 노선은 베트남 나트랑이랑 다낭 그리고 일본 간사이 나리타 삿포로 후쿠오카 중국 푸둥 장가게 태국 방콕 대만 타이페이 이렇게 노선이 지금 유지되고
되고 있고요. 완전히 회복된 건 아니죠. 네. 예. 문제는 이제 중화권 노선이 이제 중국 내 방역 정책이나 정치 외교 관계 등으로 인해서 운항이 좀 제한되고 있는 중국 상황입니다. 쪽으로. 예. 그래서 중국, 홍콩, 마카오 등 이제 중화권 여객이 2019년도에는 28만 9,500여 명이었는데 푸둥과 장각의 노선을 제외하고는 운항이 재개되지 않아서 예년보다 80% 이상 줄은 수준이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여객수 400만 명을 목표로 달성하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중화권 노선의 재개가 필요하고 대공항에서도 베이징이나 홍콩, 마카오 등의 이제 노선 확장을 위해서 노력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최근 대구시가 대구공항 국제노선 확대에 대해서 보다 조금 적극적으로 나서겠다 이렇게 밝히기도 했습니다. 네, 대구시가 국제선 확대를 이제 추진한 배경을 보니까 코로나19 발생 이전과 같은 수준으로 여객 수를 회복하겠다는 것도 있지만 네. 핵심은 이제 오는 2029년 개항이 목표인 대구 경북 통합신공항에 초기 안착을 위해서 이제 미리 준비하겠다는 게 지시입니다. 그렇군요. 예, 홍준표 대구시장이 지난 20일 상격청사에서 진행한 간부회의에서도 대구공항 노선 확대 추진 방안을 검토하라고 이제 직원들에게 주문을 했고요. 이후 시에서 기존 전기 노선을 지원하던 방식에서 정책 노선에 취향하는 부정기편에도 지원을 확대하기로 이렇게 구상을 밝혔습니다. 네. 전세기인 부정기편을 통해서 항공 수요가 높은 것으로 확인이 되면 전기 노선으로 이제 개설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지원책을 펼치기로 했고요. 그리고 앞서 지난 18일 대구시와 대구공항이 취향 항공사와 함께 간담회를 개최하면서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쳤는데 이를 바탕으로 최종 설정된 정책 노선은 12개 국가 17개 노선입니다. 네. 그 말레이시아 조호바루 그리고 베트남 호치민, 중국 칭다오, 광저우, 타이위안, 대만 가오슝, 필리핀 마닐라, 싱가포르 등이 포함된 걸로 이렇게 그렇군요. 전해졌습니다. 근데 홍준표 시장이 중국 스촨성의 성도인 청두시를 콕 집어서 네. 부정기 노선 취향을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하는데 혹시 이유가 있습니까? 이렇게 콕 집어서 이렇게 지정을 한 이유가요? 네, 사실 저도 이거를 이제 확인하면서 알게 됐는데 청두시가 판다 고향으로 이제 알려져 있는 도시입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2014년도에 보니까 이제 대구시와 우호 협력 교류 의향서 협정을 맺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2015년 11월 자매 결연을 까지 맺은 도시로 이렇게 알려져 있고요. 자매 결연 도시군요. 네. 그리고 특히 지난해 10월 25일 이제 스샤오린 청두시 당 서기리를 단장으로 하는 대표단이 대구를 방문했었는데 대표단을 접견한 홍 시장이 항공 물류 분야와 이제 ABB 반도체 로봇 그리고 UAM 헬스케어 등 이제 5대 미래 신산업 분야에서 발전적 협력 강화를 기대한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그 대구시와 청두시가 그동안 교류했던 인연도 있고 네. 또 미래 신산업 분야에서 이제 협력할 가능성이 높다는 거군요. 네, 그래서 지난 18일 대구정책연구원이 중국 수촨성 청두시의 성장과 시사점이라는 제목으로 개최한 대구 재발견 플라자를 들여다보면 네. 구체적인 내용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홍 시장이 이제 2개의 국제공항을 가진 청두시는 내륙 거점 대도시로 대구의 비교 연구 대상으로 최적지라고 평가를 했고요. 청두시에 국제공항이 2개 있군요. 네, 그리고 중국 대륙 오지에서 항공, 철도, 수로를 건설해서 중국 4대 도시로 급성장한 청두 사례를 좀 면밀히 연구해야 된다라고 이제 대구정책연구원에 지시를 했습니다. 네. 이에 따라서 대구정책연구원이 올해 기획연구 사업으로 주요 국가 내륙 거점 대도시와 대구의 비교 연구를 진행하고 있는데 청두시를 중국 첨단 산업의 기지로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네. 청두시가 베이징과 상하이에 이어 3번째로 2개의 공항을 보유한 서부 대개발의 거점 도시이고 그리고 세계 글로벌 500대 기업 중에 300개 이상의 기업을 품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네, 그리고 특히 청두시가 2021년 6월 템프 신국제공항 개항과 연계해서 각종 발전 계획과 건설 계획 등을 추진하면서 국제 경쟁력을 갖춘 현대 산업 체계를 구축했다. 이렇게 평가가 있고요. 네. 그리고 전자정보와 생물의학을 활용한 차별화된 발전 전략으로 서부 지역의 광역적 도시 개발을 이끌고 있어서 통합신공항 건설 이후 후적지 개발을 추진해야 할 대구시가 눈여겨보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보입니다. 네. 그리고 대구정책연구원도 지역 미래 발전을 위한 시사점으로 템프 신국제공항의 경제권 개발 그리고 세계적 기업 유치, 역사문화 기반을 둔 첨단 산업 도시 개발을 꼽았습니다. 청도시 사례를 심층적으로 연구하면 대구 미래 50년 전략을 수립하는 과정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 대구공항 활성화와 함께 또 통합 신공항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서 대구시의 노선 확장을 위한 그런 움직임이 이제 좀 이해가 되네요. 네. 근데 대구공항의 활성화를 위한 다른 계획들도 있나요? 네, 대구공항을 이용하는 여객의 편의를 위한 사업들도 현재 추진 중입니다. 대구국제공항 맞은편 공항 제2공용 주차장이 지난 22일부터 확장 공사에 들어갔거든요. 네. 예, 공항 2공용 주차장은 연간 2만 4천 대가 이용하는 곳으로 연간 만차 일수가 344일입니다. 만차 일수가요? 예, 365일 중에 거의 만차군요. 네, 그래서 꾸준한 수요를 보인 곳이기 때문에 확장 공사가 이제 필요하다고 판단이 됐고, 이에 따라서 대구 공공시설관리공단이 도시계획 시설 변경 허가에 따라서 이제 공용주차장에 친환경 전기 차량 전용 11면을 포함해서 45면을 이제 추가로 설치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지금 확장 공사에 들어간 거군요. 네. 네. 그동안 대구공항 인근 도로의 불법 주정차 문제가 계속 발생했었거든요. 그렇습니다. 네, 지금도 이어지고 있는데 주차 시설이 조금 개선되면 이용객들의 주차 편의가 그래도 그나마 좀 나아지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되고요. 그리고 이와 함께 보안등과 CCTV도 추가로 설치될 계획이어서 안전사고나 범죄 예방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다만 이제 공사 기간이 올해 6월 22일까지여서 주차장 이용이 그때까지는 제한이 되거든요. 완전히요? 네, 그래서 오. 공항을 이용하는 시도민께서 차량 이용에 좀 참고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렇군요. 예, 그리고 앞서 설명드린 대구시 노선 확대 노력도 계속 이어집니다. 대구공항과 항공사 의견의 수렴에 이어서 여행사들과도 협의를 진행해 지원 계획을 수립할 계획이라고 하고요. 이달 말에는 대구시가 국제노선 개설 항공사 공개 모집을 공고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럼 올해도 대구시의 국제 노선이 계속 확대되겠네요. 대구공항에서요. 네, 맞습니다. 예,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경북일보 전재훈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시 40분 지났습니다. 사회적 가치와 공익을 실현하고 환경을 지키면서 마을 주민의 삶의 질을 높여 더 나은 함께 사는 세상을 그려봅니다. 함사세요. 오늘은 대구시민공익활동지원센터의 공정옥 센터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어떤 내용 함께할까요? 네, 오늘 굉장히 춥죠. 너무 춥습니다. 2024년 이렇게 춥게 시작을 하는 것 같습니다. 네. 아마도 많은 분들이 새해 계획과 그리고 여러 가지 결심을 하는 시기가 아닐까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저희 공익센터도 올 한 해 펼칠 사업 구상에 지금 한참 여념이 없습니다. 그렇군요. 예, 그래서 그동안엔 저희가 활동팀을 주로 소개를 해드렸다면 오늘 이 시간에는 시민공익활동지원센터가 한 해 어떤 계획을 가지고 시민들과 함께 만날지에 대한 계획들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네. 오늘 방송을 하시면 그 계획을 꼭 지키셔야 네, 지켜야죠. 네. 실천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 그동안 이 시간 통해서 공익활동을 펼치는 시민과 단체 모임들을 참 많이 소개해 주셨거든요. 1년이라는 사업 계획 속에 여러 주체들이 활동을 시작하고 또 사업을 추진하는 거니까 그 기간이 매우 중요하겠습니다. 계획을 하는 시간이요. 네, 맞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계획이 이제 실천으로 이어지게까지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구상들을 많이 하게 되는데요. 네. 저희 이제 센터가 그동안에 시민의 이제 공익 활동을 좀 촉진하기도 하고 지원을 하면서 제가 몰랐던 새로운 시민들이 좀 나타나고 등장하는 경우를 많이 봅니다. 몰랐던 시민들. 그렇죠. 어딘가 있었을 것 같은 시민들이 나타나서 공익 활동을 하기 시작하는 거죠. 저희 이제 그런 토대와 기반을 마련하는 기관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네. 그분들을 만나면서 좀 깨달은 건 기회가 없었을 뿐이지 누구나 다 그런 활동을 하고 싶어 한다는 것들을 많이 알 수 있었어요. 예. 대부분 다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떤 기획을 할 것인가 또 어떤 조건 속에서 시민들이 좀 참여할 것인가 그리고 어떻게 해야지 활동의 장을 좀 더 넓게 펼칠 수 있을까 이런 고민들을 하고 있고 1, 2월은 지금 바로 그러한 단계에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몰라서 못하신 분들. 맞습니다. 알면은 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 그런 얘기 많이 해서 이런 거 있는지 몰랐다. 사실 저도 그랬어요. 몰라서 못하지 알면 다 했을 거다 이런 예. 얘기들을 굉장히 많이 하셔서 네. 저희가 더 많이 알려야 되겠다 싶더라고요. 사업을 진행하다 보면은 계속해서 진행을 하는 그런 사업들도 있을 것이고 또 새로 시작하는 신규 그쵸? 사업도 있을 것 같은데 올해 공익센터가 가장 중점을 두는 사업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유사한 사업들이지만 사실 그 안에는 조금씩 디테일함이 이제 변화를 주고 있긴 했었는데요. 네. 이제 비영리의
어떤 공익 활동이라는 것이 우리가 흔히 이제 공장에서 물건을 똑같이 찍어내듯이 천편일률적일 수가 없거든요. 그렇죠. 주제도 굉장히 다양합니다. 그런데 그 주제를 다루는 어떤 시민들의 당사자, 주체들이 달라질 때는 그 펼쳐지는 모습도 또 달라지거든요. 네. 그래서 다양한 연령과 그리고 지역에서 참여하는 주제가 있는 공익 활동에 좀 공론장을 만들어 보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해서 원래 제가 새로운 신규 사업인데 이름이 하여 시민공터라는 사업이에요. 줄임말인데 혹시 빈 공터 아니죠? 네, 빈공터 아닙니다. 시민들의 공익활동의 터전. 아하. 느낌이 확 오시죠. 멋진 말입니다. 네, 그래서 예. 공익센터가 원래 저희가 이제 공익활동의 베이스 캠프가 되겠다 이런 슬로건을 내걸었는데 그와 연관된 사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또 이제 이런 시민들의 참여 사업도 있긴 하지만 어떤 구체적인 모델 사업들이 만들어지는 게 굉장히 유의미한 결과를 낸다는 것들을 많이 알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상의 문제들을 시민 스스로 풀어내고 활동하는 그런 이제 계획들을 세우는데 그것이 하나의 모델로 발굴되면 그게 굉장히 주체 성장도 되지만 확산에도 되는 도움이 그렇죠. 되는 사업이죠. 그래서 이런 사업들을 좀 핵심 사업으로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모델이 될 만한 사업을 잘 개발하면은 다른 지역으로 확산 가능성도 더 높아질 것 그렇죠. 같은데요. 좋은 모델 사업들이 좀 많이 나오면 좋겠네요. 네, 맞습니다. 모든 사업이나 활동이 그렇듯이 결국은 이걸 이제 구현을 해내야 되는 그럼요. 거잖아요. 문제의식은 많은데 이 문제의식을 어떤 방법으로 풀었을 때 가장 그게 유의미한 성과를 내더라. 그리고 그런 현장에 모델이 있었다면은 그쵸. 그대로 따라 하고 맞습니다. 싶잖아요. 그래서 대구에서 네. 했던 것들을 다른 지역에 한다거나 이런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저희는 이제 시민들 참여를 많이 유도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 힘과 아이디어가 시민들 속에 있다는 걸 굉장히 경험할 수 있었었거든요. 그래서 그동안엔 저희가 이제 이 모델 사업명을 좋은 변화 실험실 이런 이름으로 진행을 했었어요. 그래서 공익센터에서 한 7년간 진행했던 좋은 변화 실험실의 사업들을 다른 지역에서 굉장히 벤치마킹도 많이 했었고요. 그리고 정부 부처 정책 사업으로 또 채택이 되기도 하고 또 어떤 경우는 저희가 이제 사업을 하면서 항상 영상을 같이 만들거든요. 네. 영상을 같이 만들다 보니까 교육청이나 이런 데서 교육 콘텐츠로 활용하는 경우도 많아서 모델화하는 것은 확산하는 데 굉장히 이제 의미가 있다라는 생각들이 또 들고요. 또 하나 조금 변화는 그동안에는 이제 약간 자유의제 중심으로 나는 이런 걸 해보고 싶다라는 제안을 받아서 하는 경우가 많긴 했는데 원래는 좀 주제를 잡으면 좋겠다. 그래서 예를 들면 환경 문제라든지 뭐 지역 소멸 문제라든지 공동체 문제라든지 이렇게 저희가 좀 기획 주제를 드리면 네. 그 기획 주제에 대해서 고민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신청을 해서 일을 좀 추진해 보는 이런 형태로도 한번 접근을 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보다 더 구체적으로 접근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자, 그럼 여기서 사업을 맡고 있는 센터 관계자를 통해서 주요 사업들 또 구체적으로 어떻게 준비를 하고 있는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연기쌤 그 씨앗 홍보하는 거 주무관님이랑 그 도시철도공사한테 여쭤봤거든요. 네. 제가 26일까지 보내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네네. 안녕하세요. 대구광역시 시민공익활동 지원센터에서 근무하고 있는 이영규 매니저입니다. 올해 저희 센터에서 매년 하는 씨앗, 첫 도전 씨앗 프로젝트 맡았고요. 그다음에 시민분들 대상으로 시민공익활동가 아카데미 교육인데 진행하고 있고 그다음에 공익활동가 대상으로 리더십 아카데미도 진행하고 있고요. 저희가 연말마다 그 해 공익활동을 다 모아서 전시회를 하는데 그것도 이제 맡았어요. 아무래도 일반 시민분들이 접근하시기에는 씨앗 사업이 제일 쉽고 많이들 알고 계실 것 같은데 사업명에서 느껴지듯이 이제 공익활동에 씨앗을 틔우기 위한 사업이고요. 일반 시민분들께서 공익활동이 어렵고 뭔지 잘 모르겠다 하실 때 이제 공익활동의 첫 발을 함께 센터에서 디딜 수 있게 이제 도와드리는 사업이에요. 올해는 씨앗 사업 전에 시민공익활동가 아카데미라고 해서 공익활동에 대한 이해를 좀 더 높일 수 있도록 시민분들이 씨앗 공모 전에 강의를 들으실 수 있도록 그리고 씨앗부터 시작해서 대구에서 공익활동을 하고 계시는 분들의 발표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것 같거든요. 아카데미를 들으시고 공모 사업에도 많은 참여를 해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올해는 씨앗 사업에 좀 많은 분들이 참여하실 수 있도록 이제 홍보를 열심히 하는 게 이제 첫 번째 목표고 연말에 이제 아카이브 전에도 공익활동에 관심 있는 시민분들까지 좀 같이 어우러져서 볼 수 있도록 준비를 해보겠습니다.
자, 담당자 얘기를 들어봤는데 네. 많은 기관들에서 고민을 하는 부분이라고 들었어요. 군의가 대구로 편입되면서 군의와의 접점을 어떻게 넓혀 나갈까 이런 고민들 많이 하신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군의가 이제 대구로 편입되면서 대구가 뭐 물리적인 어떤 지리적 확장도 있지만 그것을 넘어서는 좀 내용적인 만남들이 사실 계속 이어져야 되는 것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네. 군의구는 또 도심과는 좀 다른 특징들을 갖고 그렇죠. 있죠. 고령 인구가 굉장히 많고 그래서 그 지역을 잘 특징을 고려하면서 접근해야 돼서 저는 군의를 약간 전학 온 친구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굉장히 이제 어렵게 갑작스럽게 어떤 그 대단한 성과를 뭐 내는 걸로 접근하기보다 낯설지만 차라리 친하고 싶은 친구. 맞아요. 예. 전학 온 친구를 처음엔 좀 어색하고 뻘쭘하잖아요. 네. 그럴 때 먼저 다가가고 또 말도 걸어보는 그래서 군위에 계시는 분명히 저는 씨앗 시민들이 계실 것 같아요. 그럼요. 그래서 그런 분들 만나서 좀 재미난 사업을 또 도심과는 또 다르게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군의 편입에 따른 사업 계획까지 더 다양하고 또 폭이 넓어지리라 기대를 합니다. 또 지역의 공익 활동가나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사업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저희가 이제 비영리 공익 활동가들을 위한 리더십 아카데미를 계획을 하고 있는데요. 리더십 아카데미 그러면 리더만 들어야 되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네. 이런 비영리 활동을 하다 보면 우선은 스스로를 리더해 나가면서 그 역량을 펼쳐내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실무라든가 어떤 마인드라든가 이런 것들 종합적으로 좀 교육 커리큘럼으로 만들었고요. 네. 거기서는 주로 이제 비영리 시민 활동가들이 가져야 되는 뭐 지식, 방법, 실천 이런 내용들도 많이 좀 다뤄질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밖에 또 어떤 사업들 계획하고 있는지 담당자의 목소리 들어봤습니다. 안녕하세요. 대구시민공익활동지원센터에서 일하고 있는 이태욱 선임 매니저입니다. 신규 사업으로 진행하는 청년 공익활동 스타트업, 공익활동 모델 개발 사업, 비영리 커뮤니티 캠프 사업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청년 공익활동 스타트업 사업은 사회가 빠르게 변화하는 만큼 사회 문제 또한 급변하고 또 종류도 다양해지고 더 복잡해졌는데요. 새롭게 등장한 사회 문제를 새로운 방식으로 해결하는 비영리 조직을 키우고 또 그런 비영리 생태계를 만들어가는 사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비영리 커뮤니티 캠프 사업은 활동가들 간에 서로 격려하고 또 응원하면서 연결되는 네트워크가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허벌판에선 작은 나무 한 그루 같다 이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이들의 일과 활동이 사회적으로 중요하고 또 가치 있는 일이지만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없는 환경이란 거죠. 또 센터는 이들이 각각 홀로 서 있는 나무라 한다면 이들을 모아서 울창한 숲을 만들어 가야 하고 그게 센터의 역할이라고는 인식을 가지고 내가 하는 일의 의미를 돌아보고 또 재발견할 수 있도록 네트워크 사업이 비영리 커뮤니티 캠프 사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차이점이라고 하면은 대구라는 지역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대구만의 방식으로 해결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대구가 공익활동 영역에서는 나름 선구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데 시민분들이 팀을 이루고 또 그 팀만의 색깔로 문제를 해결해 나가고 변화를 만들어낸다고 생각을 해요. 갑진년이잖아요. 올해가. 공익활동이 더 힘을 내야 하는 시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공익활동이 더 값진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대구시민공익활동지원센터와 또 함께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특히 봄에 참여할 수 있는 사업은 어떤 게 있을까요? 네, 봄이면 뭐니 해도 씨앗이죠. 제가 씨앗 얘기 많이 말씀드렸는데 곧 공모가 나니까 아하. 씨앗 시민으로 대구 시민들을 만나고 싶습니다. 많이 관심 가져주시고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까지 대구시민공익활동지원센터의 공정옥 센터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클릭 정보 클릭. 대구시가 중년의 자기개발을 위한 라이프 리더스 학교의 신입생을 모집합니다. 라이프 리더스 학교는 미래를 준비하기 위한 자기개발, 사회참여, 시대 변화, 문화교양 등 다양한 분야의 교육을 진행하는데요. 올해는 만 65세 미만 대구 시민을 대상으로 3월 21일부터 12월 5일까지 매주 목요일 운영합니다. 신청은 대구광역시 통합예약 시스템을 통해 할 수 있습니다. 안동시가 2024 안동 국제탈춤 페스티벌 포스터 공모전을 2월 23일까지 엽니다.
독창적이고 간결하게 축제를 가장 잘 표현할 수 있는 아이디어를 선정하는데요. 심사를 거쳐 선정된 우수 작품 6점은 올해 축제 포스터와 국내외 홍보물로 활용할 예정입니다. 관련 디자이너와 전공자뿐만 아니라 축제에 관심 있는 누구나 참여 가능하며 자세한 내용은 한국정신문화재단 누리집을 참고하면 됩니다. 달서 아트센터가 오늘부터 다음 달 29일까지 달서 갤러리에서 권기철 초대전 의미 없는을 개최합니다. 이번 전시는 지역 출신의 원로 중견 작가들의 활동을 지원하고 지역민에게 대구 미술의 우수성을 알리기 위해 진행되는데요. 한국화를 기반으로 평면에서 반입체적 작품까지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는 권기철 작가의 신작을 만날 수 있습니다. 겨울철 대표 간식하면 고구마가 떠오르는데요. 대량으로 구입하는 경우가 많은 고구마를 오래 보관하는 법 알려드립니다. 고구마를 보관할 때 적합한 온도는 12도에서 15도인데요. 만약 10도 이하의 온도에서 고구마를 장기간 보관하면 고구마가 쉽게 부패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냉장고나 기온이 낮은 베란다에 보관하는 것은 피해야 합니다. 또 고구마가 담긴 박스를 열고 통풍이 잘 되게 보관하고 상처가 난 고구마는 상하기 쉽기 때문에 빠르게 제거해줘야 합니다. 대구시가 설 명절 연휴 기간 의료 공백을 방지하기 위해 명절 당일 문 여는 병의원과 약국을 공개 모집합니다. 비상진료에 참여하고자 하는 기관은 운영 일자와 시간을 2월 1일까지 관할 보건소로 제출하면 되는데요. 비상진료를 통해 경증 환자는 동네 의원에서 빠르게 진료를 받을 수 있고 응급실 쏠림 현상을 방지해 응급 상황 시 차질 없이 대응할 수 있습니다. 시민의 건강한 명절을 위한 비상진료에 지역 병의원과 약국들의 적극적인 참여 당부드립니다. 지금까지 클릭 정부 클립 강나영이었습니다. 대구정책연구원이 올해 지역경제 전망 자료를 내놨는데요. 대구경제는 지난해보다 0.2%포인트 증가한 2.2% 수준의 성장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대구의 고용률은 지난해보다 0.3%포인트 증가한 60.1%를 1인당 지역 총생산도 0.6%포인트 증가해 전국 평균 수준인 65.3%까지 상승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부동산도 미국과 국내 금리 인하 기대 등으로 하반기부터 가격이 다소나마 안정될 것으로 전망했는데요. 영하권의 강추위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날씨도 우리 경제에도 훈풍이 불길 바랍니다. 생생매거진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박은정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